이란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애인을 찾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또는 단 하루만 지속될 수 있는 결혼 형태가 있다는 사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란을 엄격하고 보수적인 나라로 생각하지만 현실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매혹적입니다. 오늘은 이란의 20가지 독특한 문화적 사실과 전통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비디오가 끝날 때쯤이면 이란이 지구에서 가장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모순적인 나라 중 하나인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카쇼카이 부족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 추가 아내를 선택합니다. 아마도 가장 놀라운 전통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란 남부의 산속에 위치한 카쇼카이 부족은 전통적으로 유목 생활을 하는 터크어를 사용하는 민족으로 인구는 약 30만에서 40만 명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의상과 뛰어난 카펫 직조로 유명하지만 독특한 결혼 전통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다처제는 전통적으로 거의 반대되지만 하나의 문화적으로 특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아내가 자식을 낳을 수 없다면 그녀는 남편을 위해 두 번째 아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남편은 이 결정에 대해 아무런 발언권이 없으며 아내의 선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관습은 정상 가계의 지속에 대한 공동체의 강한 믿음을 반영합니다. 이혼이라는 수치스러운 선택 대신 첫 번째 아내는 가문이 유산을 보존할 책임을 집니다. 그녀는 신중하게 후보자의 건강, 성격 및 출산 능력을 고려합니다. 이 과정은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첫 번째 아내는 여성이 자녀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가사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노인을 얼마나 존경하는지를 관찰합니다. 자신이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녀는 그 여성의 가족과 결혼 논의를 시작합니다. 이는 실패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깊은 희생으로 여겨집니다. 첫 번째 아내는 가족의 필요를 개인적인 감정보다 우선시하는 것으로 칭찬받으며 그녀의 지혜와 이타성으로 존경을 받습니다. 번호 2. 임시 결혼이라는 미혼 커플 간의 관계에 대해 가장 엄격한 법률을 가지고 있지만 시가 또는 나이카 머야라는 법적 관행은 독특한 예외를 제공합니다. 12인 시아 이슬람의 뿌리를 둔 시지는 남성과 여성이 최대 99년까지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임시 결혼의 한 형태입니다. 부부는 남성이 여성에게 지급할 따우리와 결혼 기간에 대해 합의합니다. 그들은 종교 당국에 계약을 등록할 수 있지만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혼 없이 자동으로 결혼이 해소됩니다. 자격 규정이 있습니다. 여성은 과부이거나 이혼했거나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다면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남성은 독신이든 기혼이든 관계없이 임시 아내를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보여야 합니다. 시지는 여러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젊은 커플에게 법적인 관계를 제공하고 과부와 이혼자에게 동반자 관계를 제공하며 때때로 영구 결혼 전이 시험으로 사용됩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임시 결혼의 윤리적 함의의 의문을 제기하지만 지지자들은 이러한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법적 보호, 재정적 권리 및 완전한 인정을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번호 3. 지붕은 공공거리입니다. 이웃이 매일 당신의 지붕을 지나가는 곳에서 사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는 이란 북부 길란주의 알보르 산맥에 있는 역사적인 마을인 무술리입니다. 계단식 건축으로 유명한 무술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보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곳의 집들은 가파른 경사에 지어져 있어 하나의 집의 지붕이 그 위에 있는 집의 잔디와 길 역할을 합니다. 거리 없이 약 1000명의 주민이 사는 이 마을은 지붕, 계단, 좁은 골목을 통해 이동합니다. 10세기 즈음 1000년 이상 전에 설립된 무술리는 산악지형에 적응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거리 대신 이동은 지붕을 넘어 흐르고 실내 공간은 사적으로 유지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강한 공동체 유대감을 조성합니다. 아이들은 여러 집에 걸쳐 있는 지붕에서 놀고 이웃들끼리는 매일 서로의 공간을 지나갑니다. 지붕은 정원 가꾸기, 세탁물 말리기, 야외에서 휴식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또한 모임의 장소로도 활용됩니다. 결혼식이나 종교 행사 동안 지붕은 마을 전체의 축제를 위한 장소가 됩니다.
아도비와 목재로 만든 건물은 자연 단열 효과를 제공하고 계단식 배치는 효율적인 배수를 가능하게 합니다. 자동차가 금지되어 있어 무슬리는 이란의 드문 보행자 마을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고 알림링을 눌러 앞으로의 에피소드를 놓치지 마세요.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채널에 도움이 되며 더욱 흥미로운 콘텐츠를 계속 제공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번호 4. 룻 사막입니다. 이란에는 지구에서 가장 뜨거운 장소 중 하나인 룻 사막이 있습니다. 나사 위성에서는 이곳의 지표면 온도가 섭씨 70도를 넘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이곳은 코스타리카와 비슷한 크기인 5만 1000제곱킬로미터에 걸쳐 있으며 거의 아무것도 생존할 수 없을 만큼 황량합니다. 룻이라는 이름은 페르시아어로 바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극한의 열은 지형과 지질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산이 뜨거운 공기를 가두고 수분을 차단하며 어두운 화산암이 햇빛을 흡수하고 열을 방출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모래가 자연 유리로 융합되었습니다. 경관은 거대한 소금 평원과 수천 년 동안 바람에 의해 형성된 콜루트라고 불리는 높은 바위 형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험난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과 탐험가들은 그 독특한 지질을 연구하기 위해 이 지역을 탐험합니다. 소금 껍질은 차량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 두껍습니다. 일부 사막 식물은 지하수를 찾아 최대 10m까지 자랄 수 있도록 적응했습니다. 건조한 기후 덕분에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유물이 보존되어 초기 인류 역사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번호 5. 야즈드의 불사원입니다. 이란의 야즈드시에는 가장 신성한 조로아스터교의 장소 중 하나인 불사원이 있으며 그곳에는 가장 높은 등급의 성스러운 불인 아타치 바람이 있습니다. 이 사원은 1934년에 세워졌지만 그 불꽃은 기원 후 5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여겨지며 세기를 거치며 보존되고 이주하다가 야즈드에 도달했습니다. 이 신성한 불은 번개, 화장, 산업적 원천 등 16종의 다양한 불을 결합한 정교한 정화 위식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각 불은 최종적으로 결합되기 전에 제2적으로 정화되었습니다. 이 불은 특별히 설계된 성소의 대리석 플랫폼 위에 있는 청동 용기에 타오르며 공기 흐름과 온도를 조절합니다. 방문객들은 유리 너머로만 이 불을 볼 수 있으며 오직 조로아스터교 사제 또는 모페드만 직접 다룰 수 있습니다. 제2적인 순결이 필수적입니다. 사제들은 불꽃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 흰색 옷과 잎 덮개를 착용합니다. 특정 나무인 샌다루드가 정해진 시간에 추가되어 불이 순수성과 강도를 유지합니다. 이 불꽃은 조로아스터교의 지혜로운 신 아후라 마즈다를 상징하며 헌신과 전통을 통해 지속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신앙 중 하나와의 살아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번호 6. 이란의 들판에서 자생하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신료입니다. 이란은 세계 사프란의 90% 이상을 생산하며 사프란은 무게에 따라 금보다 더 가치 있는 향신료입니다. 사프란은 크로쿠스 사티바 꽃에서 수확됩니다. 각 꽃은 오직 3개의 붉은 암술만 생성합니다. 1kg의 사프란을 수확하기 위해 작업자들은 약 11만 개의 꽃을 수작업으로 수확해야 하며 이는 대략 1.5헥타르에 해당합니다. 수확 시즌은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단 3주간 지속됩니다. 꽃은 새벽에 피어나고 그 수술기들이 더위로 손상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수확해야 합니다. 가족들은 오전 4시에 일어나 가능한 한 많은 꽃을 수집합니다. 놀랍게도 이 전통은 2000년 이상 큰 변화 없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심기, 잡초 제거, 가공은 여전히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며 사프란의 선명한 색상, 풍부한 향, 맛을 보존하기 위해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기술이 사용됩니다. 경제적으로 사프란은 생명선과도 같습니다. 고품질이란 사프란 1kg은 5,000달러 이상에 판매될 수 있어 가장 가치 있는 농작물 중 하나입니다. 문화적으로 그것은 페르시아 요리, 전통 의학 및 햇빛과 신성한 에너지를 상징하는 의식에서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3주 동안 매일 오전 4시에 일어나 금보다 가치 있는 꽃을 수확하는 데 참여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번호 7.
세계의 코 수술 수도입니다. 이란은 인구당 코 수술을 가장 많이 시행하는 나라입니다. 테헤란과 같은 도시에서는 붕대 감은 코를 가진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코 성형 클리닉은 커피숍만큼이나 흔합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오랜 페르시아 미의 이상에서 비롯되며 오랫동안 작은 고준 코는 예술과 시에서 세련됨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란의 문화적 복장 규범은 머리와 몸을 덮는 것을 권장하여 얼굴을 개인 표현의 주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코는 외모와 정체성에 초점이 되었습니다. 이란에서는 매년 약 4만 건의 코 성형 수술이 이루어지며 남성과 여성 모두가 참여하여 성형 수술이 여성 중심이라는 서구의 관념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숙련되고 저렴한 외과 의사들은 의료 관광지로서의 이란의 이미지도 강화하여 지역 전역에서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 흐름을 지원하는 완전한 산업이 형성되어 있어 수술 패키지, 회복 서비스 및 지역 관광을 제공합니다. 일부 외과 의사들은 몇 달의 기다림이 필요한 유명인으로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트렌드를 개인의 힘을 키우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다른 이들은 변화하는 미적 기준에 부응해야 하는 압박감에 대해 반성합니다. 번호 8. 풍차. 풍차는 종종 네덜란드와 연관되지만 이란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바람 전력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로사비 코란주 CF 근처의 나슈티판에서는 수직축 풍차가 1000년 이상 곡물을 갈아왔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풍차들은 재생 가능한 풍력 에너지를 가장 초기 단계에서 활용한 사례로 간주됩니다. 점토, 나무, 그리고 지프로 만들어진 이 풍차는 6에서 12개의 나무 날개가 있는 수직축을 특징으로 하며 시속 100km를 초과할 수 있는 강력한 북동풍을 포착합니다. 그 디자인은 극한의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되어 있으며 현대 엔지니어들은 지속 가능한 설계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해 이들 풍차를 연구합니다. 일부 풍차는 800년 이상의 세월을 견뎌내며 지진과 모래폭풍을 이겨냈으며 이는 유연한 구조 덕분입니다. 나무 부품은 바람에 휘어지고 점토와 돌 기반이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밀가루 제조업자들은 바람의 패턴을 읽고 기계를 유지하기 위해 전통 도구를 사용하여 그들의 기술을 대대로 전수합니다. 이 바람개비는 이란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아 왔으며 수세기 동안 지역 농업과 무역을 지원해왔고 이란의 가장 어려운 지역 중 하나에서 삶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9번. 은 수십억의 가치가 있는 카펫 직조 전통입니다. 페르시아 카펫은 단순한 바닥 덮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수년이 걸릴 수 있는 복잡한 예술 작품이며 가격은 수백만 달러에 달합니다. 가장 비싼 페르시아 카펫인 클락시클 리프 카펫은 2013년 사베스 경매에서 3,38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이란의 카펫 직조 역사는 2,50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는 예술 형태 중 하나입니다. 명장들은 대형 카펫에서 수백만 개의 매듭이 들어가는 경우 제곱센티미터당 50개 이상의 매듭을 묶을 수 있습니다. 생산은 손으로 방직한 실크나 양모로 시작하며 식물, 곤충 및 광물과 같은 자연 재료로 염색됩니다. 이 염색 과정은 몇 달이 걸리며 온도와 시간을 정확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직조자들은 복잡한 패턴을 따르거나 기역을 기반으로 작업하여 완벽한 장력과 대칭을 유지합니다. 단 하나의 실수로 수개월간의 작업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각 카펫은 미세한 색상 변화와 개인적 터치로 독특하며 이는 페르시아의 신성한 것이 완벽하다는 믿음에 뿌리를 둔 진정성의 징표로 평가됩니다. 이 산업은 이란 전역에서 수십만 명을 지원하며 주요 비석유 수출 항목 중 하나입니다. 페르시아 카펫은 시, 의식, 왕실에서 예술적 및 국가유산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깊은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10번. 장미수의 수도. 매년 장미수는 메카의 카바를 청소하는 데 사용되며 그중 일부는 이란 카샨 지역의 쿠암사르라는 마을에서 오는데 이곳은 수세기 전통의 장미수로 유명합니다. 쿠암사르는 세계 최고의 생산자는 아니지만 그 품질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장미수는 400년 이상 이어져 온 기법으로 만들어집니다. 매년 5월
마을은 수백만 송이 다마스크 장미가 2주 동안 피어나면서 향기로 가득해집니다. 가족들은 꽃잎의 본래의 에센셜 오일이 가장 풍부할 때 새벽에 꽃을 수확합니다. 장미 꽃잎은 200년 이상의 오래된 구리 증류기에서 증류되며 나무 장작 위에서 8시간 동안 물과 함께 끓입니다. 증기는 장미수가 되어 그 순도와 향기로 인해 높은 품질의 장미수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이 요구됩니다. 꽃잎의 비율, 불의 온도, 심지어 날씨까지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숙련된 증류기들은 냄새와 경험에 의존하며 자신의 방법을 가족 비밀로 지킵니다. 문화적으로 장미수는 페르시아 요리, 의학 및 위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년 열리는 쿠암사르 장미 축제는 전 세계의 방문객들을 끌어모아 가정용 증류기를 열고 전통 노래를 배우는 아이들과 함께 그 과정을 목격하게 합니다. 11번 조로아스터교의 하늘 장례탑. 이란 야즈드 외곽에는 조로아스터교도가 1000년 이상 동안 하늘 장례 전통을 실천한 조용한 탑인 다크마스가 있습니다. 이 독특한 의식은 몸을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어 지고, 불, 물의 신성함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습니다. 각 탑은 햇빛과 공기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언덕 위에 건설되었으며 3개의 동심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쪽 링은 남성을, 중간 링은 여성을, 가장 안쪽 링은 어린이를 위한 것입니다. 이 과정은 엄격한 순수성 법칙에 따라 의식을 수행하도록 특별 훈련받은 나사졸 제원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이 관습은 1978년에 도시 확장, 법적 변화 및 생태적 변화로 인해 종료되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조로아스터 고도는 전통적인 매장을 사용하지만 이 탑들은 영적 전통과 환경 윤리의 강력한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관습은 초기 공공 건강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조로아스터 교도들은 매장지를 물과 인구 밀집 지역에서 멀리 두어 질병의 위험을 줄였습니다. 이는 세균 이론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이었습니다. 영적 믿음과 실용적 지혜가 결합된 사례입니다. 번호 12. 양머리와 송아지 발. 검은 레몬으로 만든 수프 칼레 파체. 칼레 파체. 위 충격적인 진실. 이란에서는 해가 막 떠오를 무렵 거리의 식당들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기 시작한다. 바로 칼레 파체라는 수프 때문이다. 이 수프는 양의 머리 전체, 즉 뇌, 눈, 혀와 어린 송아지의 발을 검은 레몬과 함께 푹 고아 만든 음식으로 많은 여행자들에게는 충격적인 경험이다. 이란 전통에서 이 음식은 겨울 아침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보양식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국물 위에 양의 눈이 동동 떠 있는 광경을 처음 마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심리적인 도전이 된다. 현지인들은 양의 뇌를 먹으면 기억력이 향상되고 송아지 발이 힘줄은 관절에 좋다고 믿는다. 제대로 된 칼레 파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밤새도록 국을 끓이며 거품을 걷어내고 불 조절을 반복해야 한다. 양파, 강황, 검은 후추와 함께 사용되는 특이한 재료는 검은 레몬인데 이 레몬은 자연 발효 후 몇 주간 햇볕에 말린 것이다. 식사는 신선한 레몬즙을 뿌리고 계피를 살짝 뿌린 후 바삭한 빵과 함께 곁들인다. 고소하고 진한 향, 살짝 비릿한 맛과 매운 여우는 이 음식을 보약이라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문화적 악몽이라 부르는 이들도 있다. 일부 서양인들은 냄새만으로도 어지럽다고 하지만 이란인들에게 칼레 파체는 전통과 강인함, 환대의 상징이다. 번호 13. 밤에 잠들면 영혼이 사라진다 저주받은 마을 다르비샤바드의 전설. 이란 케르만 주의 메마른 언덕 사이에 숨겨진 작은 마을 다르비샤바드에는 누구든지 소름이 끼칠 만한 저주가 전해진다. 이곳 사람들은 밤에 잠들면 영혼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어둠이 단순한 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존재인 악몽의 귀신을 깨우는 시간이라고 말한다. 이 존재는 조용한 집 안으로 몰래 들어와 인간이 가장 나약한 순간인 수면 중에 영혼을 훔친다고 전해진다. 전설은 수년 전 어느 겨울밤 건강하던 남성이 자는 중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의 얼굴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친 듯 일그러져 있었고
이후로도 같은 방식의 죽음이 연이어 일어나 마을은 공포에 빠졌다. 그 후 이 마을에는 절대 밤에 잠들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생겼다. 주민들은 번갈아 가며 밤을 새우고 등불을 켜두며 기도를 하거나 전통 이야기를 나누며 잠을 쫓는다.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아이 손목에 방울을 달아 영혼이 떠나려 할 때 소리가 나도록 했다. 몇몇 연구자들이 이 마을을 조사하러 왔지만 며칠 밤을 보내고는 극심한 수면마비에 시달린 뒤 모두 철수했다. 아직까지 영혼이나 악령의 존재를 증명한 사람은 없지만 공포는 이미 이 마을의 DNA처럼 스며들었다. 다르비샤바드에서 밤은 휴식의 시간이 아닌 인간과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의 전쟁이다. 번호 14. 땅속이 아닌 지상에 세운 무덤 하늘을 보기 위한 죽은 자의 안식처. 이란 후제스탄 주위 바람 많고 햇살 뜨거운 대지 위에는 이색적인 공동묘지가 존재한다. 이곳의 무덤은 땅속에 묻히지 않고 지면 위에 허리 높이로 세워진다. 마치 돌로 만든 제단처럼 보이는 이 무덤들은 푸른 타일과 이슬람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일부는 하늘을 향해 열린 작은 틈을 가지고 있다. 이는 죽은 자의 영혼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든 창문이다. 현지의 고대 신앙에 따르면 시신을 땅속에 묻는 것은 영혼을 가두는 행위로 간주되며 이는 그들의 해탈을 막는다고 여겨진다. 반면 지상에 무덤을 두는 것은 영혼을 자유롭게 하여 하늘과 소통하게 하고 살아있는 후손들을 지켜볼 수 있게 한다. 사람들은 영혼이 하늘을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으며 가족에게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는다. 매일 아침이면 유족들이 장미수로 무덤을 닦고 향긋한 풀잎을 작은 돔 위에 올려 고인을 향한 인사를 전한다. 사막의 햇살 아래 이 무덤들은 모래의 바다 위 고요한 섬처럼 떠오르며 삶과 죽음이 흙이 아닌 빛과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번호 15. 불이 춤으로 장례를 기념하는 부족 영혼의 환생을 위한 불꽃 위식. 페르시아만 연안에 위치한 호르무즈간 주에는 전 세계에서도 드문 장례 위식을 지키는 소수 민족 공동체가 존재한다. 이들은 죽음을 슬퍼하거나 검은 옷을 입는 대신 고인을 위한 불이 춤을 춘다. 사람이 세상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밤, 유족과 마을 사람들이 무덤 주변에 모여 향유를 적신 횃불을 들고 모인다. 북소리가 울리면 사람들은 불빛을 들고 원을 그리며 돌기 시작하고 사막의 어둠 속에서 불꽃은 환하게 타오른다. 그들의 믿음에 따르면 춤의 각 동작은 영혼을 위로로 띄우고 이승에서 벗어나 환생의 길로 이끌어준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상태의 전환이며 불은 두 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체라 여긴다. 불꽃과 함께 향초가 타들어가며 공기 중에는 보이지 않는 작별 인사가 퍼져나간다. 아이들은 어릴 적부터 이 춤을 배우는데 이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인식과 경외를 가르치는 행위다. 위식은 마지막 사람이 횃불을 무덤 위에 내려놓고 불이 조용히 꺼질 때 끝난다. 그것은 영혼이 먼 곳으로 평화롭게 떠났다는 신호이다. 호르무즈간 사람들에게 있어 이 장례는 단순한 작별이 아닌 빛의 축제이며 해방이자 새로운 시작이다. 번호 16. 완전한 침묵 속의 결혼식 말소리가 불운을 부른다는 부족의 믿음. 이란 남부 산악 지역의 외딴 마을들 중 일부에서는 처음 본 사람도 놀랄 만큼 독특한 결혼 의식을 지키고 있다. 바로 신부 맞이부터 결혼식 전 과정이 완전한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무도 말하지 않으며 노래도 웃음도 없고 심지어 발소리마저 최소화된다. 일부 소수 부족의 전통 신앙에 따르면 결혼식 날의 말소리는 두 집안 사이에 세워진 신성한 경계를 깨뜨리고 부부 사이에 미래의 불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믿는다. 위식은 신랑 측 일행이 하얀 천으로 감싼 예물과 선물을 들고 조용히 마을에 들어서며 시작된다. 신부는 전통 복장을 입고 두꺼운 베일로 얼굴을 가린 채 신랑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으며 손을 잡고 꽃잎이 깔린 길을 함께 걷는다. 오직 바람 소리와 향내만이 동행할 뿐이다. 축복의 말은 미리 적은 종이에 담아 눈빛과 함께 건넨다. 위식이 끝나고 달이 떠오르며 혼례의 불이 밝혀질 때에야 사람들은 말을 하기 시작한다. 이 침묵은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결혼 생활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존중과 인내, 이해로 유지되어야 함을 상징하는 첫 번째 맹세인 셈이다. 17번. 축제가 불을 뛰어넘습니다. 이란 사람들은 매년 페르시아 신년인 나루스 이전의 마지막 수요일 저녁에 열리는 불이 축제인 차르샴비 수리를 기념합니다. 사람들은 작은 모닥불을 피우고 이를 뛰어넘으며 내가 아픈 노란색을 당신에게, 당신의 붉은 빛을 나에게 라고 외칩니다. 이는 질병과 불행을 쫓아내고 건강과 활력을 받기 위한 의식입니다. 고대 페르시아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축제는 상징성과 계절의 재생을 결합합니다. 즐거운 분위기이지만 종종 불완전한 폭죽과 불꽃놀이로 인한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2021년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 3건과 1900건의 부상이 보고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26건의 사건과 4300건이 넘는 부상이 발생했습니다. 2024년에는 14건의 사건과 3000건이 넘는 부상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경고와 종교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참여는 여전히 널리 퍼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이슬람 이전의 유산과 연결되고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유산과 연결된 수세기 전의 전통에 참여하기 위해 불길을 뛰어넘는 위험을 감수하시겠습니까?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고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번호 18. 고대 달력. 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천문학적으로 정확한 시스템 중 하나인 태양 신비 달력을 사용합니다. 그레고리력과 달리 이는 직접적인 천문 관측에 기반하여 새해가 충분히 정확한 순간에 시작됩니다. 이란의 본초 자오선을 기준으로 계산된 이 달력 구조는 매우 논리적입니다. 처음 6개월은 31일, 다음 5개월은 30일, 마지막 달은 윤년에는 29일 또는 30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구의 태양 궤도를 밀접하게 반영하여 계절과의 정렬을 더욱 잘 제공합니다. 고대 페르시아 과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 시스템은 깊은 수학적 및 천문학적 지식을 반영하며 오마르 카얌과 같은 학자들은 윤년 규칙을 다듬어 몇 세기 동안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나루의 새해 축제는 2주간 지속되며 조로아스터교와 이슬람 시대의 전통이 어우러집니다. 가족들은 S라는 페르시아 문자로 시작하는 7개의 상징적인 아이템을 준비하여 재생과 번영을 의미하는 반찬을 차려냅니다. 침략과 현대화에도 불구하고 이 달력은 페르시아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 남아있으며 1000년 이상 자연의 우주적 리듬과 일상생활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19번. 하니안 숲. 이란의 카스피의 연안에는 하니안 숲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 숲은 2500만 년에서 500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울창한 고대 생태계입니다. 얼음 시대의 빙하기에 의해 파괴된 대부분의 유럽 숲과는 달리 하니안 숲은 카스피해의 완화된 기후 덕분에 살아남아 제3기 시대의 드문 유산이 되었습니다.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이 숲은 3000종 이상의 식물들이 자생하는 곳으로 이곳에서만 발견되는 종류도 많습니다. 이 숲의 경관은 해안 근처의 온대 화렵수림에서 알보르 산맥의 고산 초원으로 변화합니다. 페르시아 철나무와 같은 일부 나무들은 몇 세기나 된 것입니다. 이 숲은 최대 90kg 무게의 멸종 위기종 페르시아 표범을 포함한 희귀한 야생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곰, 늑대, 멧돼지, 카스피 붉은 사슴도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종들에게 이곳은 서아시아에서의 마지막 피난처입니다. 지역사회는 수세대에 걸쳐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천하며 땅과의 조화를 유지해왔습니다. 이 숲은 페르시아 신화와 문학에서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종종 신비로운 렐름으로 묘사됩니다. 고고학적 발견은 이 지역이 수만 년 동안 인간과 동물의 생명의 피난처였음을 시사합니다. 번호 20. 지하 도시. 이란 중앙부의 카샨 근처 누샤바드 사막마을 아래에는 누샤바드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800년 이상 침략, 혹독한 날씨, 그리고 불안으로부터의 피난처로 사용된 방대한 터널 네트워크, 방, 통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완전히 수공으로 만들어진 이 구조물은 대략 상위 면적을 차지하고 깊이는 최대 18m에 이릅니다.
이 복합체는 환기 샤프트, 좁은 복도, 탈출 경로가 있는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 저장, 요리, 그리고 심지어 가축을 위한 공간이 있어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독창적인 환기는 공기가 순환하고 온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방어를 위해 설계된 이 도시는 침입자를 저지하기 위한 좁은 입구 터널, 가짜 경로, 숨겨진 문을 특징으로 하며 먼 출구와 연결된 탈출 터널도 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는 사산왕조 시대와 13세기 몽골 침략 동안의 사용을 보여주며 장기적인 사용을 나타냅니다. 자원, 위생 및 보안의 효과적인 조정은 고급 사회 계획을 반영합니다. 오늘날 도시의 일부만 발굴되어 있으며 아직 탐험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이란의 놀라운 지하공학의 예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20가지 사실은 이란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대의 불신전에서 지하 도시, 1000년이 넘은 풍차에서 독특한 결혼 풍습에 이르기까지 이란은 중동에 대한 고정관념에 도전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세기 동안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창의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이란 사람들의 적응력과 독창성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국가를 단순한 뉴스 헤드라인으로 환원하지 말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각 나라 뒤에는 실존하는 사람들, 풍부한 전통, 그리고 이해할 가치가 있는 복잡한 사회가 존재합니다. 이 동영상이 이란에 대한 당신의 시각을 바꾸었다면 세계에서 가장 오해받는 문화에 대한 더 많은 심층 탐구를 위해 구독해주세요. 무엇이 가장 놀라웠나요? 댓글로 알려주고 다음에 탐험할 국가를 말해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의 뜻으로 댓글을 남기고 더 흥미로운 동영상을 위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